마녀의 빵. 마사 미첨 양은 거리 모퉁이에서 작은 빵집을 운영하고 있었다. 계단 3개를 딛고 올라가 문을 열면 종소리가 딸랑하고 울리는 바로 그 집이었다. 마사 양은 40살이었다. 통장 잔고는 $2,000에 달했고 의치 2개와 따뜻하고 동정심 많은 심장을 지니고 있었다. 사실 마사 양보다 훨씬 조건이 좋지 않은 사람들도 다들 결혼해서 잘 살고는 했다. 일주일에 2~3번씩 가게를 찾아오는 한 손님이 마사 양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그는 안경을 쓰고 갈색 수염을 뾰족하게 다듬은 중년 남성이었다. 그는 독일 억양이 강한 영어를 구사했다. 옷은 여기저기 꿰맨 자국이 역력했고 어떤 곳은 구겨지고 어떤 곳은 헐렁하게 늘어져 있었다. 하지만 그는 전체적으로 깔끔해 보였고 매너가 아주 좋았다. 그는 항상 딱딱하게 굳은 빵 2덩이만을 샀다. 갓 구운 빵은 한 덩이에 5센트였지만 굳은 빵은 2덩이에 5센트였다. 그는 단 한 번도 신선한 빵을 찾는 법이 없었다. 어느 날 마사 양은 그의 손가락에서 빨간색과 갈색 물감을 발견했다. 그녀는 그가 아주 가난한 화가일 거라고 확신했다. 분명 다락방에 살면서 그림을 그리고 딱딱한 빵을 씹으며 마사 양의 빵집에 진열된 맛있는 음식들을 떠올릴 게 뻔했다. 마사 양은 고기 요리와 부드러운 롤빵, 잼과 홍차를 곁들인 식탁에 앉을 때마다 한숨을 내쉬곤 했다. 그러고는 매너 좋은 그 화가가 외풍이 심한 다락방에서 마른 빵 껍질을 씹는 대신 자신의 맛있는 식사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랐다. 이미 말했듯이 마사 양은 참으로 동정심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의 직업이 화가라는 자신의 추측을 확인해 보려고 어느 날 그녀는 세일 기간에 샀던 그림 하나를 방에서 가져와 빵 진열대 뒤 선반에 기대어 놓았다. 그것은 베네치아의 풍경화였다. 그림 아래쪽 설명에 따르면 전경, 아니 앞쪽의 물가에는 화려한 대리석 궁전이 서 있었다. 그 외에도 물을 가로지르는 여인의 손이 그려진 곤돌라, 구름, 하늘, 그리고 명암 대비가 풍부하게 표현되어 있었다. 화가라면 결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그림이었다. 이틀 뒤 그 손님이 들어왔다. 굳은 빵 2덩이 주시오. 부탁하오. 마사 양이 빵을 포장하는 동안 그가 말했다. 부인, 여기 아주 멋진 그림이 있군요. 그런가요? 마사 양은 자신의 꾀가 통했다는 생각에 즐거워하며 대답했다. 제가 워낙 예술을 사랑해서요. 그리고 그녀는 너무 일찍 화가라고 말하는 건 좋지 않겠다 싶어 말을 바꿨다. 그리고 이런 그림들을 좋아하거든요. 보시기에 좋은 그림인가요? 균형이. 손님이 말했다. 구도가 좋지 않소. 원근법이 전혀 맞지 않는구려. 그럼 안녕히 계시오, 부인. 그는 빵을 챙겨 들고는 예의 바르게 인사를 하고 서둘러 나갔다. 그래, 화가가 틀림없어. 마사 양은 그림을 다시 방으로 가져갔다. 안경 너머로 빛나던 그의 눈빛은 얼마나 온화하고 친절하던가. 이마는 또 얼마나 넓었고. 단번에 원근법을 짚어내다니. 그러면서 딱딱한 빵으로 연명하다니. 천재란 원래 세상이 알아주기 전까지 고난을 겪는 법이니까. 만약 그 천재성 뒤에 은행 잔고 $2,000와 빵집, 그리고 따뜻한 동정심이 뒷받침된다면 예술과 원근법에 얼마나 큰 기여를 하게 될까. 하지만 마사 양, 그것은 한낱 공상에 불과했다.
이제 그는 가게에 올 때마다 진열대 너머로 잠시 담소를 나누곤 했다. 그는 마사양의 쾌활한 말동무를 그리워하는 듯 보였다. 그는 여전히 굳은 빵만 샀다. 케이크도 파이도 그녀가 만든 맛있는 셀리런 빵도 절대 사지 않았다. 마사양이 보기에 그는 점점 수척해지고 기운이 없어 보였다. 그녀는 그가 사는 보잘것없는 빵에 맛있는 무언가를 덤으로 얹어주고 싶어 마음이 아팠지만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싶지 않았거든. 예술가들의 자부심이 얼마나 높은지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그날부터 마사양은 점원이 입는 옷 대신 파란 점무늬가 있는 실크 블라우스를 입고 손님을 맞았다. 뒷방에서는 모과 씨와 붕산을 섞어 묘한 혼합물을 만들기도 했다. 피부 관리를 위해 많은 사람이 쓰는 비법이었다. 어느 날 평소처럼 손님이 들어와 진열대에 5센트를 올려놓고 굳은 빵을 찾았다. 마사양이 빵을 집으려던 찰나 밖에서 요란한 경적과 종소리가 울리더니 소방차 한 대가 덜컹거리며 지나갔다. 손님은 누구나 그렇듯 구경을 하러 문가로 달려갔다. 그 순간 마사양에게 번뜩이는 영감이 스쳤고 그녀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진열대 아래쪽 선반에는 10분 전에 우유 배달원이 두고 간 신선한 버터 1파운드가 있었다. 마사양은 빵칼로 굳은 빵을 깊숙이 가른 뒤 버터를 듬뿍 밀어넣고는 다시 빵을 꾹 눌러 합쳤다. 손님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녀는 이미 종이로 빵을 포장하고 있었다. 평소보다 유난히 즐거운 대화를 나눈 뒤 그가 떠나자 마사양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미소를 지었다. 내가 너무 대담했던 걸까? 기분 나빠하지는 않을까? 하지만 그럴 리 없었다. 음식에는 말이라는 게 없으니까. 버터가 처녀답지 못한 뻔뻔함의 상징이 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날 내내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그 생각뿐이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작은 속임수를 발견하게 될 장면을 상상했다. 그는 붓과 팔레트를 내려놓겠지. 그 앞에는 원근법이 완벽한 그림이 이젠 위에 놓여 있을 테고. 그는 마른 빵과 물로 점심 식사를 준비할 거야. 그러다 빵을 한 조각 썰어내면 마사양은 얼굴을 붉혔다. 빵을 먹으며 그 안에 버터를 넣은 손길을 떠올려 줄까? 과연 그는. 그때 가게 문 종소리가 아주 거칠게 울려 퍼졌다. 누군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들어오고 있었다. 마사양이 급히 나가보니 두 남자가 서 있었다. 한 명은 파이프 담배를 피우는 젊은이로 처음 보는 얼굴이었고 다른 한 명은 바로 그녀의 화가였다. 그의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모자는 뒤로 젖혀진 채 머리카락은 엉망으로 흐트러져 있었다. 그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마사양을 향해 사납게 휘둘렀다. 바로 마사양을 향해서. 멍청이. 그는 독일어로 크게 소리쳤다. 그러고는 독일어로 천벌을 받을 같은 말을 퍼부었다. 젊은이가 그를 말리며 끌어내려 했다. 안 가겠소. 그는 분노에 차서 소리쳤다. 그 여자에게 따져야겠단 말이오. 그는 마사양의 진열대를 마치 큰 북처럼 쾅쾅 두드려댔다. 당신이 다 망쳐놨어. 안경 너머로 푸른 눈을 번뜩이며 그가 소리질렀다. 똑똑히 말해주지. 당신은 참견하기 좋아하는 늙은 고양이 같은 여자요. 마사양은 기운이 빠져 선반에 몸을 기대고는
파란 전문이 실크 블라우스 위에 한 손을 얹었다. 젊은이가 화가 난 남자의 옷깃을 붙잡았다. 그만 가시죠. 할 만큼 했잖아요. 그는 분노한 남자를 길가로 끌어냈고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왔다. 부인, 대체 무슨 일인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네요. 저 사람은 블룸버거라고 합니다. 건축 설계사지요. 저랑 같은 사무실에서 일합니다. 저 친구는 3개월 동안 신축 시청사 설계도를 그리느라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현상 공모전에 낼 작품이었거든요. 어제 드디어 잉크 작업을 다 마쳤죠. 아시다시피 설계사들은 먼저 연필로 도면을 그립니다. 작업이 끝나면 딱딱한 빵 부스러기를 한 줌 쥐고 연필선을 문질러 지우거든요. 그게 고무지우개보다 훨씬 낫거든요. 블룸버거는 줄곧 여기서 빵을 샀습니다. 그런데 오늘, 글쎄요, 부인도 아시겠지만 버터라는 게 참, 덕분에 블룸버거의 설계도는 이제 철도 도시락용 샌드위치로 썰어쓰기 딱 좋게 변해버렸습니다. 마사 양은 뒷방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파란 전무늬 실크 블라우스를 벗고 예전에 입던 낡은 갈색 서지옷으로 갈아입었다. 그러고는 모과씨와 붕산을 섞은 혼합물을 창밖 쓰레기통에 쏟아버렸다. 작품 해설. 선희가 남긴 서글픈 아이러니. 이 작품은 타인을 향한 눈먼 친절이 빚어낸 서글픈 희극입니다. 주인공 마사는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빵집을 찾는 한 남자를 고독한 예술가라는 프레임 속에 가둡니다. 그녀는 상대를 돕는다는 고결한 환상에 빠져들지만 정작 상대가 처한 진짜 현실에는 눈을 감아버립니다. 그녀가 빵 속에 몰래 채워 넣은 버터는 사랑과 연민의 상징이었으나 결과적으로는 누군가의 3개월간의 노고를 물거품으로 만든 재앙이 되었습니다. 이 지독한 아이러니는 인식의 비대칭성을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마사는 그를 진심으로 걱정했지만 그것은 상대의 실체를 향한 배려가 아니라 자신이 보고 싶은 모습만을 투영한 이기적인 동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작품의 제목인 마녀의 빵은 겉으로는 달콤하지만 결국 상대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힌 마사의 행위를 상징합니다. 사랑받고 싶다는 욕망이 타인의 삶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침범할 때 선의는 예기치 못한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마사가 정성껏 만든 화장술을 버리는 행위는 헛된 환상에서 깨어나 차가운 현실로 복귀하는 한 인간의 쓸쓸한 뒷모습을 보여줍니다. 짧은 이야기 속에 담긴 인간 본성에 대한 오헨리 특유의 예리한 통찰이 돋보이는 수작입니다.